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구 앞 새누리당 기호 1번 안대희 후보님의 정책 기자간담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취재가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후보님이 입장하실 겁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안대희 후보님께서 도착을 하셨기에 오늘 그 안대희 전 대법관 새누리당 마포갑 국회의원 후보 초청 정책 간담회를 간단히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법상 후보 사무실에서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좀 협소하시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오늘 사회를 맡을 저는 한국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수석 부회장 겸 연합취재본부장 이창렬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 마포 갑에 출마한 전 대법관 안대희 후보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대희 후보님은 경남 함안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17회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하셨으며 사법시험 등기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님과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이후 군 법무관을 마치신 뒤에 25살 된 해에 최연소로 검사에 임용되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2부, 3부 부장을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 과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습니다. 2006년 대법관이 되었고 2012년 퇴임하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차기 정부 주요 직책에 임명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아무 직도 맡지 않았으며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었던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6년 20대 총선 예비 후보로 등용하셔서 현재는 마포갑의 새누리당 예비 후보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경력을 말씀드렸고요. 언론사를 대표해서 우리 전 KBS 부사장을 지냈던 우리 안동수 내신문 회장님을 모셔서 잠깐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나오셔야 예, 안녕하세요. 내신문 안동수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의 검사 소리 듣던 대법관 출신 안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가 20대 총선 마포갑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엄격한 그 법의 잣대만 다루던 분이 과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연소 검사로 등용이 돼가지고 소년 검사라는 별명을 주었는데 이제 소년 정치인으로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대희 후보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여야의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하면서 국민검사로 그 인기를 얻었습니다. 안 후보는 여당 대선자금 수사에 지류였던 나라정금 퇴출 저지 의혹을 수사해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구속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에서 4년까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여 진실수사의 선징적 인물로 떠올랐었습니다. 정치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원칙적인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최병렬 대표가 차떼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최병렬 대표는 그 전에 저하고 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대희 후보는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재판 연구관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외부 인사가 대법관으로 영입되는 경우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대희 후보는 특이하게도 판사들 사이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 후 5개월 만에 16억 원을 벌어서, 많이 벌었네요. 16억 원을 벌어서 정관 예우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5개월 만에 16억을 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관 예우에 해당된다고 우리 생각하죠. 안대희 후보는 2006년 대법관 임명 시 인사청문회에서 전관 예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변호사는 적정 보수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검사는 사회적 우대에 대한 판정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회적인 우대를 받는 이런 것을 이제 없게 해야죠. 1월 1일 국무총리에 지명되었다가 사퇴하면서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정관 예우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정관 예우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정관 예우라는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안대희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저는 마포에 새로운 희망을 심고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출발을 이곳 마포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고 지역 발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마포 발전과 나라 발전에 큰 정치로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큰 희망을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마포가 새누리당 안대희 후보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가 새누리당 후보 안대희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주말에 이렇게 오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찍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마포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국정 전반에 대한 그런 생각, 왜 정치에 나왔는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인하여 늦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격언이 없이 제 생각을 아주 진솔하게 털어놓겠습니다. 그런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마포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따끔한 조언과 충고를 겪고자 합니다. 아까 6개월에 16일까지 세금 내고 나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알려졌지만은 많이 좋은 일에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안대희 후보 간단한 인사말이 있었고요. 지금부터 좀 바라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기자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가 무슨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전문가들이 손을 들어주시고 처음에 나와서 소속 신문사를 먼저 계시고 나는 무슨 신문에 무슨 기자입니다. 그걸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자 질의에 대답하기 위해서 제 회원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 기자, 질의가 있으신 분 손을 드십시오. 저 뒤에 계신 분, 앞으로 오셔가지고, 무슨 마이크 없으니까 여기서 직접적으로 그냥 질의를 또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내리신문 유광 기자입니다. 아, 예. 여기 서울 마포하고 다른 데 비해서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후보 간의 각축이 벌어진다고 예상되는 지역인데요. 네 명의 후보와 다르게 안 후보자님께서 혹시 공약이나 정책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후보자들은 지역을 열심히 다니는데 지역적인 현안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약은 첫 번째는 주거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교육 마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포의 교육 수준을, 교육 여건을 좀 최고로 만들어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마포의 교육 문제는 바로 전체 강북 또는 서울의 교육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의 교육 문제를 발전시키는 데 공약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주거가 새로운 아파트가 들었으면서 많이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또 발전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또 마포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역 간 불균형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 개발을 또 공약으로 내세우고자 합니다. 또 더 크게 말아가서 이러한 마포 주민들과의 소통과 의견을 들어가면서 바로 낡은 정치를 개혁하는 것, 정치를 바로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큰 희망을 가지고 마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예. 또 오늘 노웅래 기자께서는 자기는 안대희 부장님을 진박이라고 하시고 본인은 진국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제가 마포 출마할 때 들었는데요. 저는 알려진 바처럼 국민검사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국민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지는 않고요.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이 쓰는 용어입니다. 남들이 진짜 국민과 뜻을 까쳤다 했을 때 국민이라 쓰는 거죠. 제가 그야말로 진국입니다. 진국.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러면 그나무의 질의하실 분, 이 앞에 계시네요. 여원뉴스의 선임기자 김재원입니다. 저는 평생 여성을 위해 산 사람이라 여성 관련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 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 내의 남녀 인평 문제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남자 임원이 97.7%입니다. 여성 임원은 2.3%. OECD 30개국 중에 최하입니다. 이제 안태우 의원님이 되시면 국회에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남북한의 여성 국회의원 숫자는 프로제이크 16.3% 동일합니다. 인원수는 북한의 여성 국회의원이 112명, 대한민국은 49명밖에 이런 아주 창피하게 짝이 없는 남녀 불평등 문제를 안대희 후보께서는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특히 마포에는 좀 덜 대우받는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들의 진출이 지금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계에는 좀 사실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비교를 해봐도 통계 지수를 비교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법조계 이렇게 보면요, 법조계 근무할 때 보면 이제는 지금 운동파워라든가 여성들은 이제 자기 실력권, 능력권에서 굉장히 많은 높은 자리도 가고 그 다음에
이미 들어오는 숫자, 시험을 통과하는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정치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성분들이 하기는 쉽지 않은 요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라는 연습, 아침부터 지금까지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라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잘 아시는 것처럼 새누리당에서는 뭐 여성 공천 지역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에서 종전의 5대5 비율을 초월해서 6대4까지 여성을 우대한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배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아직까지 그 조치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유치원이라고 합니다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보육활동, 보육을 지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아주 태어나서 선진국형 보육, 지금 직장 단위로 또는 지역 단위로 이걸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러한 여성들 육아를 갖다 충분히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을 세우면서 아울러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전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처음 단계에서는 남녀가 같이 경쟁해서 뭐 예를 들어 선거를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일정 수의 할당제라든지 특별히 배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페미니스트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는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어야 되고 특히 인구수가 점점 줄어드는 우리나라 현실상 여성들이 활약이 없으면 우리의 경제 활동이 발전이 더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 더욱더 신경을 쓰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아까부터 나오셔가지고. 저 세계일보 자매 주간세계 편집국장 내정자 김정태라고 합니다. 아까 저 설명을 좀 소개를 잘못해가지고. 아무래도 명성에 걸맞게 시효지역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노후력을 버티고 있는 이 험지로 평가되는 이 마포갑의 사실상 전략 공천이었습니다. 이 험지 마포갑 공천에 대한 안호원님의 솔직한 입장을 한번 주시죠. 우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지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어떤 신문에서 여론조사가 조금 있다 할 때 내가 왜 이겼을까 왜 할 때도 잘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포가 그야말로 전통과 미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서울의 중심 지지가 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약간의 건강적 이미지만 남아있어가지고 마포를 통하고 마포 생활 소통을 하면 그 대한민국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포는 비판적 지식인을 비롯한 훌륭한 분들과 그 다음에 시장에 자영업을 하는 훌륭한 자영업자들 비롯해서 아주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소통해서 정치를 반영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곧 마포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그리고 마포구라고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포를 굉장히 사랑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앞에 계신 여성분, 우리 여성부장님. 안녕하세요. JB 방송의 본부장 김은혜입니다. 네, 안대희 후보님께서는 국민공천이라는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네, 비리 전문가로서, 척결 전문가로서 최근 청와를 못 막는 방탄조끼 선정이라는 것과 관련된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고요. 방산비리에 대한 사건 예진가라면 터지거든요. 이에 터지는 방산비리에 대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검사 이미지는 이제 벗어난 지 오래돼가지고 아직 뭐 국민검사가 이름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제대로 부정과 비리가 생겨나가지고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확보하고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그런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국회에 가면 그런 재무자이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조심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세요. 아유, 기자분들이 질문사항이 많네요. 이태원에서 수석국장 주재합니다. 안 후보님께서는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굉장히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들으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제가 특별히 일리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현 대통령, 물론 다른 대통령께서 잘 압니다만 누구나로 특별히 인연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평소에 이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데서는 항상 끊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심이었고 또 그 분을 위해서는 그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에피소드 비슷합니다만 제가 옛날 중수부장으로서 대선자금 수색할 때 만화책이 하나 나오는데 대선자익이라는 만화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마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칼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그 칼이 자기를 치는 거 만화책이 나와요. 칼을 베풀입니다. 근데 이만큼 저는 그 대통령, 그 정부가 잘 되려면 그 검사의 수사는 그 정부가 그 대통령에 대해서 더욱더 엄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말하자면 위안한 것, 진정한 중수가 아주 이상한 것, 진정하게 그분을 생각한다면 거기 원칙을 해가지고 따끔하게 하는 것이 그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도 항상 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옛날에 새누리당 캠프에 있을 때도 대통령께 직원을 서섭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장 시동소리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셀 수가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어떻게 해서 청와대 또는 여당 수사를 갖다가 더 잔인하게 하느냐.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여당보다 더 많이 했다. 새누리당보다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한나라당 수사하느냐 몇 번밖에 안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리고 왜 권력층을 다루지 않냐 이런 씁쓸함도 많이 들었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면 아이고 재산 가지시지 않습니까? 재산도 혼나가십시오. 이런 정도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싫은 소리를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오로지 그분을 나쁘게 하려고 전혀 아니죠. 그 충성심을 알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좋게 하려는 원칙과 소신이다. 이런 것을 사회에 지나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인정을 해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기자분들, 오세요. 안 들리니까 뒤에 사람들이. 예. 안녕하세요. 중고뉴스통신 김만식 기자입니다. 요즘 선거운동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하시면서 혹시 느끼시는 현실 정치에 대해서 느끼는 소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그냥 그대로 보겠습니다. 싸움 쪽으로 아니라 국회의 무섭다. 국회에 필요 없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국민들 요구사항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역개발서부터 정치에 대해서 국회의원 월급 반만 받아가라. 그래서 참 이런 정치에 대한 불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가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지역구 사정도 하면서 또 정책도 구하면서 국정에 참여하는 숙제하는데 그걸 참 잘하려고 정말 열심히 해야구나.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뭐 판사, 대법관하고 검사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제 와서 이렇게 존중하는 듯 하는데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존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90도 이상을 하고 다닙니다만 처음에는 좀 법조인 생활하다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익숙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장관의 총리의 대통령이 무엇이야? 국민이다. 국민이 정치인에 대한 그 국민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 국민이 정치인 관련 사람한테 온갖 소리 다 하면서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선거인으로 가야 하니까 간단 한 몇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저는 신문공에서의 추광규 대표입니다. 준비한 질의사항 6가지 문제, 또 나머지는 서론 질의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당선에 들어가시면 법사에서 활동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많은 국민들과 참여되는 시민단체에서는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한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도민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제에도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 국회에 된다면 법사에 가는 다른 데 분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주민 직선제 이거는 뭐 옛날에 많이 아주 옛날에 제의되는 거였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재의 사법 체계상 적절하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이런 것들이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긴 일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방면으로 이런 불신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KBS 유통신 정치부의 장현남 기자라고 합니다. 국회를 출입하니까 뭐 그런 얘기는 정치적인 딱 빼고 지역 얘기만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모토가 보이죠? 일본이 학권주문 앞으로 적어가지고 주셨거든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마포에 있는 주민들이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만 명 내지 4만 명이 매일 떠납니다. 1년에 한 번씩 떠납니다. 그게 왜냐하면 대학교를 좀 보내고 싶다든지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마포의 교육 환경이 그렇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적인 거겠죠. 예를 들면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 비교해서 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가지고 떠나시는데 그렇지 않게 교육 환경을 많이 개선해가지고 이 마포에서 애기를 교육시키고 좀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좋은 명문대가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족할 만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강북지에 지금도 강북지 오래 살았습니다만 강북에 잘 아실 겁니다. 강북의 학부모들이 느끼는 문제점이 심지어 집값까지도 이 교육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서울의 중심이 되고 문화에 발전시키려면 학교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공약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신문방송기자협회 사무총장 주경호입니다. 마포 주민들의 관심사는 뭐니 해도 교육 문제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대희 후보님께서는 국회의원보다는 더 큰 정치를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 대안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으로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 인재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마포는 그나마 이제 좋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 지원센터도 좀 만들고 그래서 자원을 내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좀 찾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년 인재의 특히 마포 지역에서는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실 분들은 여 뒤에 좀 서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도민일보의 국회팀장 이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마포 지역의 아파트 단지 외에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된 불균형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라든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다 합니다. 제가 주말 그 지역을 바이바이트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저 신동북도 이태랑 저 마리제 부근에 가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봉제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점이 뭘까 했더니 아주 명세한 나이산 주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뭘 것 같더니 그것도 주변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상인분들이 이야기한 아니 왜 서울을 고가도로 막아가지고 여기 지금 말이지 안 온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모릅니다. 아니 왜 우리 영세산업 이렇게 좀 똑같이 부가세금 받느냐. 아주 감정을 몰라서 이런 것들 조합해가지고 좀 영세라고 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세한 자영업들을 전부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마포에 여러분 마포에 사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먹거리가 좋습니다. 먹거리가 맛있는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 먹거리 문화를 좀 많이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하면은 자연업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공장 단지라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포된 지역에서의 그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재개발 문제가 많이 보여야 됩니다만 지금은 주민들이 재개발 반대하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중후한대 대상자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걸 가운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자의 손님들은 이쪽으로 방송국에만 나와 계셔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민주신문 편집부장 홍봉수입니다. 안대희 후보님은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한마디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법조인으로서 판결도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수사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약간의 보너스로서 편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비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들어가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실현신다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바른 정치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정치를 개혁할 수도 있고 힘센 권력에 대한 정당한 규제일 수도 있고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참여해서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치 입문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뉴스 880의 이광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년 동안 해결된 중요한 키워드가 형평과 공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돼 검토해 오신 정책 현안, 정책이라든가 어떤 선거 공약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법률가들이 난 외치는 말 중에 정의라고 있습니다. 정의의 가장 큰 개념이 공정, 공평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게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 공동실 이런 걸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제가 대법원 때 많이 대법관 시도했습니다만 프랜차이즈 자영업이라든지 자영업을 좀 보호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정 거래를 강화해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 거래처를 신설하는 등 상당히 신설이 아닙니다. 강화시키는 등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나라는 이러한 균형 공정에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일반적으로 진보적 학자들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누구나 기회
시민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제일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정치한다고 그것도 강요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멋지게 끝까지 승부를 내서 꼭 국회에 입성하시기 기도드리겠고요. 세계적인 석학인 피터 드레커가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상당히 많은 분야에 박학다할 시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안대희 후보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피터 드레커가 이제 여러 명언을 많이 남겼지만 마지막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그럼 우리 안대희 우리 후보님은 국민검사라는 이미 법조계에서는 국민검사라는 걸로 국민들에게 인식을 많이 줬습니다만 우리 마포 국민들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포에 살진 않습니다만 마포에 시작하셨을 때 입성하셨을 때 그리고 마포에서 나가실 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만 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마포에 자부심을 올려놓고 싶습니다. 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소비자당의 유수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지까지 이제 힘드신 일을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요. 선거 운동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 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딱 한마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마포는 정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인사를 해도 그분이나 지지하냐 안 하냐에 대한 그 확신이 없을 때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많이들 좋아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큰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무슨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링키터리 시민기자 최수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인 빈곤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 박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과 적대적 관계가 된 이유가 복지 문제의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안대희 후보자께서 박 대통령이 썬소리도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썬소리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지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 노인 빈곤층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40%가 지금 2060년대에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자가 지금 4명 중 1명이 지금 노인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ECD 중 49.6%의 노인 빈곤율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히 마포 쪽은 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노인 빈곤층 문제에 대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책상에만 있다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정말 지적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말하자면 그 분들에서 의식 정도는 부족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좀 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에 보면은 거의 종이를 주는 분들 비롯해서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다른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더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치매 걸리신 분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분들의 문화시설까지 이제 지금은 조그만 의식주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분들이 열리는 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데까지도 좀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노인 빈곤층 문제는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빈곤 중에 하나가 어렵고 힘든 사람하고 같이 가는 시간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신문하고 조선TV 중앙일보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태원 변호사의 비리 혐의 이것이 지금 세계상에 지금 굉장히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연적인 법조 비리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엄청 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도 그 법조 비리는 이제 끝내야 되지 않는가.
법조인으로 오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법조 비리에 만약에 후보님께서 의뢰가 되셔서 국회에 들어가신다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자기 소개를 좀 발표 좀 해주십시오. 남을 판결하고 수사하는 사람의 비리는 더 큽니다. 그리고 그걸 연루된 변호사들도 더 큰 비리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드라마를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가장 옛날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많이 좀 독려하기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비리는 더 큰 비리이기 때문에 저도 보람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 보내주신다면 많은 제안을 해가지고 꼭 그렇게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상세 특검제도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정치 최신위원장 때 그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잘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마포가 새누리당 기호 1번 안대희 후보님의 정책 기자 간담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컬뉴스 파워 정지은 기자였습니다.